김대남. 요즘 그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북에서 그 접경 지역에서 대남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용산을 향해서 대남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김대남 행정관을 제가 이제 처음 취재를 했어요. 처음 취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이제 이명수 기자랑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오래전에 접촉을 했겠군요. 지난해 11월 정도부터 통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그렇죠. 알았는데 네. 작년 11월부터 네. 알고 취재 지냈다. 부심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김대남 이 행정관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뭐 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태원 참사 일어난 이후에 네네. 대통령실에서 그 누구도 여기를 찾아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김대남 행정관이 그때 혼자 몰래 갔다가 거기서 추모를 하고 왔어요. 그거를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본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그 사고를 당할까봐 이제 좀 빠져나가라 먼저 그렇게 해서 먼저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참사 현장에 네, 가서 추모 현장에. 추모 현장에 네.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인류에는 있구나. 최소한의 그 양심은 있구나. 양심은 있구나. 그래서 녹음 파일 내용을 뭐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나 저랑 통화할 때나 보면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조건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정치인이면 보통 이제 좀 감출 건 감추고 얘기할 건 얘기하는데 이분이 정치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사건이 터지면 그때 확인하려고 한 번씩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 서천화재 현장이었어요. 1월 21일에 예. 서천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 그때 그 비대위원장이 만나요. 네. 눈발이 약간 흩날리는. 서천시장 예. 그 화재 사건 났을 때 거기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1월 17일인가 18일부터 계속 당과 국민의힘 그 비대위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계속 그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김경률 회계사가 하는 바람에 예, 한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그쵸. 하죠. 그 사람을 품고 데리고 온 사람이 또 한동훈 그렇죠. 그다음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김경률 예. 김경률 회계사. 네. 예. 그래서 그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천화재 현장에는 도대체 대통령이 왜 온 겁니까? 라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보통 그 녹음 파일 보면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아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처음 만날 때는 그 제가 이제 외가가 삼척이라 삼척에서 또 어릴 때 좀 큰 기억도 있어서 그 삼척 그 동양 사람들끼리 또 그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친근하게 말을 해주면서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줬던 거죠. 그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는데 1월 21일에 서천 화재 현장을 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네, 김대남 해줬던 거죠. 행정관이 해줬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었어. 그리고 사과했어. 뭐 그런 얘기들을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천시장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화재 현장에 가기 전에 했다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가기 전에 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남자다움 뭐 호탕함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본인이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풀리니까 비대위원장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서천 현장에 일부러 간 거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그날 실제로는 사실 유력 정치인들이 서천 화재 현장에 갔으면 물론 뭐 비대위원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갈지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현장에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그 애환을 갖고 있는지 들어야 돼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시장 상인분들이 화재 현장에 왔는데 본인들을 만나고 가지 않았다면서 울분을 토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병풍이 됐어요. 네. 완전 병풍이 됐어요. 윤석열 한동훈 화해쇼의 병풍이 됐어.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 나가고 그 폴더 네. 인사 90도로 하고 있고. 근데 그 전에 이미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그렇죠. 여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경제신문 6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그냥 한동훈 대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용산의 뜻이 전달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아직 화해가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됐던 그 시점에 저렇게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저게 이제 길을 살려주러 갔던 건 김건희 여사한테 무릎을 꿇었으니까 마음이 좀 이제 그렇지. 저 때는 풀린 이미 거죠. 그 이전에 다 이제 네. 말하자면은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레토릭이에요? 수사적 진짜 표현이에요?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그걸 확인하려면 한남동 공간에 간 건지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에 간 건지 그렇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요 부분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본인도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네. 수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릎을 꿇었는지 네. 아니면은 이거를 하고 한 건지는 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음. 정자 앞에서라든지 그치, 예. 사우나실 그렇지. 앞에서라든지 네. 드레스룸이라든지 근데 더욱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네. 네. 모르지. 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아마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서 네. 그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내려가라 그런 얘기를 해갖고 또 보도가 돼요. 그렇지. 아 그리고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네. 서천시장 그 전이겠군요. 그러면 아니죠. 요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네. 녹음 파일에 담겨져 있는지 제가 그 방송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제가 그때 그 녹음 파일에는 뭔 내용이 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눈치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비서실장이 가갖고 사퇴하라고 해서 거기에 빡쳐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건 맞다고 얘기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왕 다 봤더니. 화해가 됐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그만두라고 얘기한 거는 그렇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인끼리 정리가 다 됐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끼리는 다 정리가 됐는데 네.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네.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사퇴하라고 하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예. 대통령 마음 풀리고 그리고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그걸 모르는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우리 대통령이 그 여사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해 그만두는 거 어때? 그랬더니 야, 나 어제 사과하고 왔는데 오늘 나 또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 상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실제로 그 이관섭 실장이 그 대통령하고 그 찰떡궁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으로 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자 그러면은 김대남 씨가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들은 풍월로 얘기해 준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무릎 꿇은 걸 목격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서 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뭐 씹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이 내부에선 다 알거든요. 아유 그럼요. 네. 아이고 얼마나 소문이 그 엄청 빨라요. 음. 대통령실 내부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와갖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만들어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수에 똑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내부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랑 처음에 취재를 하게 된 것도 실은 대통령실의 그 정보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재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 심지어 그때 이제 2022년 8월 다 나간 이후에 어떤 얘기들까지 돌았었냐면 정보를 자꾸 주는 사람들을 확인하려고 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동의서를 받아서 종종 포렌식을 한다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니까 그래서 내부에서는 제가 이제 한 번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알고 있던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전에는 잘 알던 사람이었으니까 저 이거 좀 확인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저 뉴스 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안 받았죠 그러면 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었군요. 뭐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많죠. 이제 역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게 뭐 용산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정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김대남 행정관 보면은 늘
윤 편에 섰던 사람이고 내가 한동훈한테 줄댔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말에 있어서 진실성을 의심할 여지는 좀 약해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그 사실은 그 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네. 그것 때문에 한동훈 김건희 사이가 갈라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전에 공천 약속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김영선이한테도 이렇게 나름대로 배려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다 틀어지고 사실 비례대표 공천권으로 해서 네. 주기환 전 그 수사관 그 양반을 배제해서 용산에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천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한과 김이 틀어졌다 이런 썰도 있었거든요. 그 근데- 단지 마리 앙뚜아네트 그 발언 하나에 꽂혀서 그런 것인지. 그것 때문인 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에 찼었다는 거 저는 알고 들었거든요. 아, 그 마리 앙뚜아네트 네, 발언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식증까지 걸릴 정도로 네. 밥을 안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때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한 건 마리 앙투아네트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 끌려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루이 16세였죠. 네, 그렇죠. 14세인가? 14세, 14세. 14세. 네. 아유, 14살에 세상에. 예. 이거 커뮤니티 올라올 것 같은데 진짜 14살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아 목사님. 네. 예. 아니, 좀 숫자가 좀 약해집니다. 그렇죠. 사람 예. 이름도. 진짜 그런 줄 알았잖아요. 예, 그래요. 네. 아니, 저기 박태현으로 부른 적도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요? 명태남보다 명태현. 예. 그리고 저는 요 녹음 파일 외에도 제가 사건별로 전화를 해서 계속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때그때 전화해서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한테 얘기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사실 이제 그 취재원이랑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사실 마음에는 좀 그쵸. 왔다 갔다 좀 많이 펀치는, 했어요. 또 저기 많죠. 나이스한 또 취재원이었는데 네. 김대남 씨가.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만났던 그 장면들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그 수위 높은 발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가 나빠졌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둘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면 지금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주체는 누군가라는 점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의 포커스는 그 주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 자리가 그 국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서천을 그렇죠. 갔다는 것. 그때는 피해 현장이고 화재 현장이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등한시한 채 정치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자, 예. 이제 어느새 우리 사회가 김건희를 잘 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돼 버렸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 국민들로부터 실오라기만큼도 권력을 위임받은 바가 없는데 한 표도 얻지 못한 채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네. 것인가? 그리고 왜 공당의 당 대표나 다름없는 비대위원장이 가서 실제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꿇었을 것 같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할지 예. 근데 김대남 행정관이 그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채용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사주나 관상까지 본다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주술과 관련된 얘기들이 아니, 나오니까 그런 얘기 또 왜 나와? 현대 정치에서 난 참 기가 막혀 웃겨요. 너무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한 거냐라는 점 하나랑 그리고 그 채용 이제 인사를 할 때 본인 태어난 날짜나 뭐 그런 것도 생시 제출했냐. 사주팔자 보려고.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얘기라고 외부에서 만든 얘기니까 그건 근거 없다. 네, 그거는 근거가 없다. 그건 근거가 없다. 네, 그런 다행입니다. 그런 다행이에요. 거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 제가 취재를 하면서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네.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취재를 할 때 예. 몇 번 이제 물어봤었는데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그리고 본인이 설명할 건 설명하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행정관에게 안 보여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도 우리가 의심을 거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또 그분의 정보력이 또 100% 모든 정보력을 말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추가체 취재를 더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더 굵직한 중요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내용보다도 사실 그 뒤에 내용이 저는 더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 왜 대통령실의 그 정식 그 공보 라인 또는 이제 정식 보고 라인과 이 정식 보고 라인과 다른 사람들의 그 주장들 이게 혼재돼서 기사가 나오는가?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약간 부분이거든요. 비선의 느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질문을 해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는 조금 추가 취재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다라는 네. 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